살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내 혹은 남편의 외도를 알 땐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일 겁니다. 우연히 본 메시지 한 줄, 평소와 다른 통화 태도, 설명할 수 없는 향수 냄새, 그 작은 단서 하나가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감정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음식이 안 넘어가고 평소엔 냉정하다고 자부했던 내가 휴대폰을 뒤지고 우선을 추적하는 모습에 스스로 놀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 감정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지, 그리고 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나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분노, 불면, 집착, 판단력 저하, 이건 여러분이 이상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배신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니퍼 프리드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 즉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 뇌는 일반적인 위협에 반응하는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차라리 쉬워요. 그냥 멀리하고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을 때는 다릅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마주쳐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위험하게 했다는 마음,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동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소보다 훨씬 더 뒤죽박죽이 되고 늘 긴장 상태로 날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배신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수면장애와 식욕변화, 끊임없이 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침투적인 사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과각성 상태, 그리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 예를 들어서 상대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동선을 추적하는 행동까지 모두 트라우마의 반응의 일부로 설명됩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반응이 내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극도의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회복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게 정해진 공식처럼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흐름의 단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순서나 속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과 부정의 단계입니다.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라는 생각과 함께 현실감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와 집착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증거를 찾아 헤매고 상대의 일상을 추적하게 됩니다. 괴롭지만 이 단계는 우리 뇌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파악해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란과 의사결정의 단계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지, 관계를 회복할지, 또는 이혼을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재구성의 단계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든 끝내든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와 신뢰에 대한 방향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나 의사결정에서만 집중하면서 정작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겪는 심리적인 혼란 자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심리 상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든 관계를 회복하든 그 이후에 살 깊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분노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새로운 관계나 일상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자, 외도를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은 흥신소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지, 또는 이혼을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이런 고민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심리적 회복은 완전히 다른 트랙이라는 점입니다. 법적 절차는 외부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를 다루게 되죠. 반면에 심리적 회복은 나 자신의 내부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무너진 신뢰감, 자존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도 마음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더 냉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도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도 그 과정과 별개로 본인의 심리 상태를 돌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넷째, 부부가 함께 받는 상담과 개인적으로 받는 상담은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과 그리고 나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개인 상담은 병행될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신을 당한 쪽이 먼저 개인 상담을 통해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부부 상담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연장됩니다. 너무 일찍 부부 상담부터 시작하면 한쪽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어느 쪽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후 느끼는 분노, 불면, 집착은 배신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는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회복은 보통 충격, 분노, 혼란, 재구성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적 절차와 심리적 회복은 분리해서 다뤄야 합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그 관계를 신뢰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